사람은 이름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전생 업보, 자기가 타고난 사주팔자 이런 게 있겠지. 이게 또 거기다가 남편의 사주팔자가 또 플러스 돼요. 그지? 그러니까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건 숙명이야. 농사 잘 지었으니까. 그런데 추수 날짜를 잘못 잡으면 시기를 잘못 잡으면 곡식을 다 썩혀버려. 비 오는 날 추수하면 되겠나?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생이 좋아도 숙명이 좋아도 그것이 현생에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날짜를 잘못 택하면 곡식을 비 올 때 타작을 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으면 곰팡이 썰어가지고 막 말려야 되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날도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연희 전문 대학이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그 미국 이름을 따가지고 연세대학에 이렇게 진 거는 부득이하게 그 미국 사람이 재단에 들어있잖아. 그리고 그 재단을 세브란스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름을 연세로 한 거지. 한문으로 연세라는 이름 세자는 그냥 우리가 갖다 붙인 거야. 그러죠? 그래서 저분 이름이 연희라는 이름은 좋은데 본인한테 안 맞아. 빵점이야. 내가 지어줬죠? 내가 2000년 전에도 이름 많이 지어줬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바꿔줬지. 알겠죠? 제자들 이름이 거지 같으면 또 바꿔주고 그랬지. 그런 걸 예사로 보면 안 돼. 오늘 곡식을 타작하려다도 날씨가 흐리면 날짜를 바꿔야 돼. 그게 여러분의 자유의지야. 그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수십억 년 살아온 그 인생의 마침표를 그 자유의지가 날짜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는 0.1%밖에 1%도 안 되지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곡식을 산더미처럼 싸놓고도 못 가져와. 날씨가 흐리고 장마가 져가지고 막 개천이 뚝이 무너지고 길이 없어져 봐. 어떻게 가져오노? 그지?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모든 과거를 자동차 부속을 다 창고에다 넣어놓고 차를 조립하는데 부속이 다 와 있다고 좋은 차가 조립되는 게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 조립하면 차 망가뜨려버려. 비행기가 떠다가 추락해버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는 기납법을, 연역법을 더 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더 칩니다. 과정에 조립을 잘 해놓으면 마지막도 괜찮다는 거야. 알았죠? 그렇다고 뭐 끝만 좋은 게 아니야. 중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여기 나왔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쿠데타다, 혁명이다 막 이러죠? 우리 후손들은 특히 좋은 말로 뭐 글을 샀지만 그게 혁명이 됐든 쿠데타가 됐든 우리는 국민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민주주의냐 경제냐 보릿고개를 없애는 게 중요하냐 그럼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냐 이런 식의 우리는 전 세계가 그렇게 민주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야. 알았죠? 그때는 뭐 필리핀이나 마르코스나 뭐 전부 군인들이 많이 나섰을 때란 말이야.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 때야.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데가 다 군인들이 집권을 하면서 전 세계가 군인 집권 시대가 와 있었단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참조할 때 우리나라만 민주주의 한다고 저 앞으로 나가면 그게 뭐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박정희 소장은 어떤 절차적인 룰을 어긴 건 사실이야. 그 박정희 소장의 그 혁명 그거 한번 띄워봐. 혁명하는 날 장도영한테 보낸 편지. 육군 참모총장한테 별 2개짜리가 별 4개짜리한테 보낸 서신이 있지? 그거 한번 띄워봐. 내가 옛날에 한번 읽어준 적이 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 나서 혁명이 아니지. 현재 우리 역사는 혁명을 안 해요. 군사
쿠데타를 뭐 하고 나서 지금은 역사적으로 쿠데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고 나서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한국 경제를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회의했는데 장군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러죠? 혁명주체 세력들이 민족 자주 경제로 가자 합의를 했어. 그런데 박 대통령이 거절했어. 모든 장군 혁명 주체 장군들이 민족 자주 경제로 나갑시다 이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좀 보류합시다. 그 의장이 부의장이 보류시키니까 보류됐지? 그 권총을 차고 전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혁명 주체 세력들이 회의를 하는 데서 민족 자주 경제 잠깐 보류한다. 이러고 나서 재벌들을 다 만났지?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들을 만났단 말이야? 재벌들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뭘 알아봤어?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느냐 하니까 민족 자주 경제는 북한처럼 됩니다. 북한은 경제 발전이 저게 잘 안 됩니다. 살기는 우리보다 3배로 살아. 그 사람들이 200 몇십 불 될 때 우리는 60 몇 불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200불 때 우리는 60불. 3분의 1이야 우리가. 그랬는데도 그 민족 자주 경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래 가도 항상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은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우리가 무슨 민족 자주 경제를 합니까? 외국에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원료를 사와가지고. 이래서 수출 쪽으로 재벌들이 박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수출 주도 경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뭐 우리 땅에서 나는 쌀 뭐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절대로 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박정희 소장이 그러면 자주경제 민족 자주경제 때려치우고 우리는 수출 주도 경제로 나간다. 딱 이래가 고속도로 놓고 포항제철 만들고 과감하게 진행했어. 그러죠? 그때 민주당이나 이 우리 정치인들은 말이 정치인이지. 정치인은 두 가지가 있죠. 폴리티션. 폴리티션은 뭐요? 정치꾼이단 말이야. 그죠? 그럼 스테이츠맨. 스테이츠맨은 정치가. 이거는 뭐라 그러면 정상배. 그지? 정상배. 그러면 두 사람의 정치, 두 종류가 있다.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은 폴리티션이에요. 폴리티션. 정치꾼에 가까워. 정상배. 정치를 거래를 해. 근데 선진국의 정치인들은 스테이츠맨이야. STAT. 알겠죠? 스테이츠맨은 정치가야. 정치가는 정치 몰입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치 몰입회라고 그래요. 몰입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버글버글해. 국가 예산 다 어떻게 저거 갖다 닦아서고 맨날 추경 예산을 뭐 반영하느니 이러면서도 우리네 출산은 맨날 예산만 1년에 몇십 조씩 쓰지 안 늘어나고 팍팍 줄어. 세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인구 소멸 국가 1위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폴리티시언한테 시달린 거예요. 이런 스테이지맨이 한 번도 안 나와. 지금 그렇다고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정치가와 꾸는 달라요. 이 정치꾼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저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저런 것도 모르고 폴리티션한테 붙들려 다니면서 맨날 뭐 그냥 끌려 다니는 거예요. 저 폴리티션들은 이념을 내셔보고 아주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는데 실제는 국가 예산 낭비 심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정치에는 저 폴리티션들이 판을 쳤어. 막 이념주의야. 뭐 우리 민족이 어떻고 뭐 일삼면서. 그런데 박정희 소장은 안 된다. 우리는 수출 주도 경제로 간다. 민족 자주 경제 안 된다.
딱 이래가지고 해외 돈 원조 받아가 해외 가서 차관 빌려가지고 수출주도 경제로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월남에 군인 보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고속도로 전부 수출 준비를 하는 거야. 포항제철 셀을 만들어서 그 셀을 왜 만들어? 도로도 없는데 웬 차를 만들어? 뭐 전부 야당에서는 이루고 있지. 그런데 이미 박 대통령 머리에는 야, 우리 민족 자주경제, 우리 보릿고개 문업세, 우리는 해외 자원을 사와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다시 파는데 우리가 가공해서 우리 민족은 자원 없지, 돈 없지, 기술 없지, 우리는 그냥 가발이라도 만들어서 팔자.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일어난 민족이야. 박정희 소장은 그거를 군인들 말을 듣지 않고 경제인들을 쫙 릴레이로 만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세상에 이렇게 영리한 지도자는 없어. 그러니까 그 깊은 심사숙고 끝에 결론을 딱 내려가지고 수출 주도로 간다. 우리는 자원 없다. 사와서 우리는 팔어 만들어서 팔자. 자동차 기술 배워. 뭐 그래가 막 시절이 막 세상에 고속도로 놓고 공장 만들고 했죠. 이건 상상도 못하는 발전이야.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우리 정치인들은 김대중 선생과 그 김영삼 선생 같은 사람들은 고속도로 만드는 그 불로도자 밑에 들어놓아가지고 나라 망친다고 난리고, 그게 민족 자주 경제를 해야 된다고 난리고, 박 대통령은 수출 주도 경제 해야 되니까 비켜! 우리는 밀고 나간다! 이게 굉장한 대결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그냥 몇 년 동안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거 안 돼. 국민을 완전히 우리나라 국민에게 기술을 다 가르치고 뭐 그냥 불로자 기사 뭐 막 모든 기술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배를 만드는 나라 1위. 전 세계 대형 선박의 53% 우리 한국이 만들어야 값이 제대로 받아. 그 다음 중국이 뒤따라오죠? 네. 뒤따라와야 43%, 뭐 한 45% 이렇게 따라와. 그렇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국이 거의 다 차지하고 다음이 중국. 그 외 나라들은 조선 못해. 누가 배를 주문해? 배 주문하면 미국 트럼프도 한국에 와야 돼. 그러죠? 그럼 우리가 철판 다루는 기술이 박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만들고 시열이 철판이 쏟아져 나오니까 철판 기술자가 만들어진 거야. 대단한 민족이라니까. 그리고 정주영 같은 사람은 그냥 교통비만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외국의 높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동전 꺼내가지고 거북선 보여주고 한국이 조선시대부터 배 만드는 데는 이런 철갑선을 만들어가지고 너그 영국 배는 말이야 뭐 불대포만 날라면 불타버리는데 우리 거북선은 아무리 불대포 쏴봐 안 타. 그거 12척 가지고 일본 배 말이야 이런 거를 300척을 물리친 우리 민족의 배 기술 너는 상상도 하지 마. 이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동전 보고 이게 몇 년도야. 아니 세계에서 철갑선을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스테이츠맨, 진짜 국가를 생각하는 스테이츠맨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그게 박정희야. 박정희잖아. 그렇죠? 뭐 우파 좌파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어쨌든 그 사람 우리 국민 전체를 직장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수출해야 하는 걸 배운 거야. 박 대통령한테. 그러죠? 네. 그러니까 자기 살아있을 때 수출 1억 불 하는 행사하는 거 봤죠? 네. 수출이 말단 1억 불에서 몇천억 불까지 늘어난 거야. 몇 배가 늘어난 거야? 3,000배가 늘어나서 3,000배. 어마무시하죠? 네. 그것을 주도한 자가 박정희 장군이야. 알겠죠? 비록 돌아갔지만은 그 청렴한 거. 청와대 2층에 그 숙소도 거기 있고, 세상 일본 사람이 쓰던 그 관사에, 하지 장군이 쓰던 그 관사, 일본 총독이 쓰던 그 집에 그대로 돌아갈 때까지 살았다는 거. 뭐 건물을 지으려면 금방 지어버리지.
뭐 현대그룹이나 무슨 그룹에 야 건물 하나 지어주라 멋지게 짓지 절대 돈 들어가는 거 하지 마라. 직원들이 말이야 청와대 직원들이 좀 좋은 집에 살면 전부 뭐가지? 그죠? 그러니 얼마나 청렴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세상에 쓰던 일본 관사, 2층짜리 집이야. 그 집에 2층은 살림집, 1층은 청와대. 그걸로 돌아갈 때까지 20년 동안 썼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청렴한 사람이야.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일반 가정집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건물에 거기서 우리나라를 통치했다 이 말이야. 저런 기와집 청와대 저런 모양을 갖춘 거는 누가 지었어? 전두환 노태우 때 지은 거지. 옛날에는 청와대가 그 2층짜리 양옥집 그거 하나야. 아무것도 없어. 그거 가지고 우리 경제 개발을 이만큼 올려 세웠다. 대단한. 이거는 우리 역사가 앞으로 흘러갈수록 더 빛나요.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소리. 민주주의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되겠어? 민주주의가 다가 아닙니다. 북한 이름이 뭐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민주주의를 내세워 놓고 실제는 뭐 하고 있어? 무슨 주의를 하든 하여튼 다른 나라 흉볼 거 아니고 어쨌든 민주주의는 아무나 부르짖는 거예요. 그 흔한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 국민이 거지로 계속 있으면 되겠어? 상당히 성견지명이 있죠? 수출주도 산업 구조 바꿔가지고 그냥 군인들이 밀어붙이니까 일사천리로 돌아간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정말 우리 민족의 보물이야. 보물.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할 때 올린 편지 보자. 저게 형법으로는 군법으로는 하극상이야.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보낸 편지인데 혁명 당일날 새벽에 보냈어. 저거 참 대단한 편지 아니요? 응? 내가 읽어줄게요. 존경하는 참모총장 각하. 맞죠? 이게 존경하는 참모총장이라는 게 이게 장도영이가 참모총장이었어. 장도영 육군 대장이 참모총장이야. 그런데 박정희 소장은 별 2개야. 그런데 장도영 소장은 별 4개짜리 장군한테 존경하는 참모총장 각하. 참모총장은 건 3군을 말해. 3군 참모총장, 이 줄임말이야. 육군, 공군, 해군의 참모총장이야. 3군 참모총장 각하. 각하의 충성스러운 육군만 움직이는 거야. 육군은 금 16일 3시를 위하여 해군, 해공군 및 해병대와 더불어, 그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골기하였습니다. 골기, 상관한테 허가받지 않고 일어났다 이 소리야. 골기. 그렇잖아? 아주 이 글씨가 친필이야. 글씨 잘 쓰죠? 각하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이게 쿠데타가 되는 거야. 각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굉장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은 거야. 실패하면 전부 사형이야. 각하의 사전 승인. 이거 사전 승인 받지 않았다는 것을 편지에 남겨버린 거야. 이건 죽음을 각오한 거야. 이 편지를 받은 자가 시비 걸었다가는 같이 생사를 가지고 싸워야 돼. 각하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데 편지가 있잖아. 각하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독단 거사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옵니다. 내 독단적으로 거사했다는 거야. 홀로 독자야. 홀로 독자. 홀로 독단으로 말이야. 거사를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래 한 게 이 송자가 보낼 송자야. 죄를 남한테 보낸다 이 말이야.
죄송이라는 건 내가 죄를 지어서 당신한테 참모총장한테 보낸다. 죄송하다 이 말이야. 굉장하죠. 그러나 백척간두에 놓인 국가 민족을 구하고 명리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이 길 하나밖에 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민족사적 사명감에 일치하여 결사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엄청난 결의가 강해요. 나는 이런 글을 보면 이게 멋있는 뭐가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우리들이 택한 이 방법이 조국과 계례에 반역이 되는 결과가 된다면, 만약에 이 택한 길이 반역이 되는 결과가 온다면 우리들은 국민들 앞에 그지? 사죄하고 저는 자결하기를 맹세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일을 저질렀으니 엄청난 수출주도 국가가 된 거야. 자동차 수출, 선박 수출에 대국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가 놀래요.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 좀 만들어 달라고. 중국은 또 우리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좀 싸구려 배를 만들고 있어. 최고급 유조선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어. 우리 아니면 못 만들어. 배 길이가 300m, 막 대형 무슨 바다의 섬 같은 배를 우리 근로자들이, 용접공들이 만든단 말이야. 기술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네. 이런 정신, 전부 저는 우리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저는 자결하기를 맹세합니다. 이러니 이걸 막을 도리가 있나? 장도영은 새벽에 자다가 얘들이 벌써 가고 있대? 여기 가고 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날벼락을 맞은 거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죠? 합니다. 각하께서는 저희들의 우국지성을 그지? 부도하시고 쾌히 성당하시고 동조하라 이 말이야. 나오셔서 이 역사적인 민족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그지? 영도자가 되는 거지. 장동혁이가 영도자가 되는 거지. 박 대통령은 박 장군은 영도자가 아니야. 영도자로서 진도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건 일은 저질러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호소합의를 좀 해달라. 좀 이름을 빌려달라. 그래도 이 기록을 남겼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야. 이걸 비밀로 해야 될 텐데 이게 실제 글씨야. 알겠죠? 이 기록을 남겼으니 장동희가 이거 들고 가만히 있겠어? 딱 이게 증거야. 이 쿠데타라는 증거란 말이야. 그지? 저희들은 총장 각하를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하여 민족사적 사명을 완수해 신명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소관이 직접 각하를 찾아 배워야 하오나 부대를 지휘 중이오니 바로 용산에 들어왔어. 이미 한강 다리를 오고 있는 중이야. 근데 저쪽에서 막 기관총을 쏘네. 그 중에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부대를 이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뭘 갈 수가 있나? 그러니 나는 지금 근무 중이니까 진군 중이니까 못 간다 이 말이야. 굉장히 절박하죠. 이거를 아침에 딱 보낸 거야. 인편으로. 굉장하죠? 각하를 찾아 배워야 하오나 부대를 지휘 중이므로 부득이 그지? 동료들을 탁파하게 되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5월 16일 소장 박정희 도장 있죠? 아니 이 사람 이 글이 어떻습니까? 굉장하지. 이런 글씨를 쓰고 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친필이야. 그것도 책상에 앉아서 잠깐 쓴 거야. 옛날엔 이게 뭐냐면 펜대로 쓴 거야. 펜대 글씨야 이게. 펜대 글씨, 펜 글씨.
펜글씨 잉크 찍어 쓰는 거. 그러니까 글씨가 힘이 있잖아. 박 대통령 글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잘 쓰죠?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했던 거야. 그리고 글씨체가 굉장히 잘 써요. 이 맹서합니다라든지 지휘, 중임으로 이런 거 글씨 보이죠, 그죠? 뭐 아주 글씨가 기가 막혀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려고 저런 사람을 잠깐 만났던 거야. 알겠죠? 폴리티션. 왜 앞에 팔리티가 붙냐? 저거는 경찰서 가야 된다는 소리야. 폴리스로 생각하면 돼.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외우기 쉬우려면 꼭 그렇게 해야 돼. 경찰서하고 좀 연관이 있지? 폴리스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 보니까 대단히 강력하죠? 그래서 수출주도 경제로 방향을 잡아서 군인들이 박정희 소장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야. 그래서 그 회의에서 박정희 판단이 적중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정치인들이 혼돈할 때 왜 박정희 이야기를 하냐? 이 사람의 신인이 바라보는 박정희야. 훌륭한 사람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사진 좀 띄워봐. 그 신인을 음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알지도 못하고 트럼프를 안 만났대? 부시를 안 만났대? 얼마나 음해해. 근데 언론은 거기 동조했어. 언젠가 나에게 그 책임을 들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박 대통령이 추도식이죠?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그죠? 요 옆에 왜 안 보이노?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최규하고 전두환 사이에 내가 있지. 여기 앉아있죠. 여기에 박세직이, 이 사람이 검찰총장 박 대통령 밑에서 했던 이근계죠. 보면 이 사람 누구요? 박세직이죠. 박세직 씨가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가깝죠. 그런데 어디 앉아있어? 한쪽으로 가 있죠. 박근혜 뒤에 있죠. 신인은 어디 앉아있어? 전두환 대통령 뒤에 앉아있지. 그럼 이게 언제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기서는 나를 전부 그렇게 하는데 나 좋다 이거야. 이해 안 달고 그냥 있겠어. 언젠가 한번 보자고. 여기 앉아있죠? 여기 추도식이죠? 노태우, 전두환, 최규하, 누구요? 남대구 부총리. 여기 앉아있죠? 여기 남대구 부총리 앉아있죠? 그럼 요 사람들은 경호원이야. 그리고 조상호, 박 대통령 의전실장,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자주 나왔죠? 그 옆에 내 앉아있죠? 이거 안기부장, 그 당시 안기부장, 정보부장, 보안사령관, 그 당시 보안사령관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직속 상관이었지. 이 사람이 보안사령관 강창희. 이 사람이 보안사령관 할 때 내가 보안대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별 3개 때 내가 보안대 2등병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도 여기 같이 앉아있죠? 그럼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야. 여기 박세직 여기 앉아있죠? 대통령한테서 얼마나 많이 뒤에 떨어져 있어? 여기 떨어져 있죠, 다. 이게 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보면. 그죠? 이 사람은 여기 가지도 못해. 이 사람 누구야? 이근계. 검찰총장. 여기에 박지만, 박서영, 박근혜. 이렇게 또 앉아있죠? 이 사람이 누구요? 박정희 대통령의 어머니의 동생. 누구요? 백남옥. 공화당 의장. 백남옥. 알겠죠?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가 백여사야. 백신데 이거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 여기에 이제 책임 행사의 책임자지. 이 사람은 백남억. 공화당 의장.
백남옥이가 아니고 백남억. 공화당 의장이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유명했죠. 국회의장, 뭐 공화당 의장, 뭐 좋은 거는 다 했지.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머니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게 요 가족들이 뭐 여기 요 자리는 지 맘대로 가서 앉을 수 있나? 자리 지 맘대로 거기 가서 앉고 싶다고 대통령 뒤에 가서 여기서 내가 머리를 톡 때리면 여기 머리 맞는데.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러면 그 위험한 사람을 그 사람의 머리 옆에 뒤통수에 가서 앉혀놨나? 여기에? 간단한 게 아니야. 이 최규하도 대통령 했고 여기도 대통령 했잖아. 앉아있어 안 앉아있어? 그죠? 그러니까 신인이 무슨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럼 무슨 어린 나이에 뭘 해?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나 신인은 상당히 어릴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서 알겠죠? 지금 그 말만 하면 나를 또 저것도 뭐 나이 든 사람들 판단하 뭐 그러나 사진만 보여준 거야. 실제 아니냐? 가짜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이런 사진에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이 뭐 말이 있는 거지. 이제 땡겨봐. 땡기면은 내 얼굴 나오지. 나오죠, 그죠? 많이 안면이 많지. 재밌죠? 우리는 민족 자주 경제를 택한 북한보다 훨씬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이것은 그 당시 박정희 소장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나의 조국 그 노래를 보면은 박덕정이 나오지?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주하는 사람도 좀 희생이 됐겠지. 그러나 내가 이번에 다 500공 천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요. 자, 오늘 500공 천국 보내는 사람 띄워. 오늘 한 1000만 명을 보내요. 이게 신인이 나타나서 진사 성인이 와서 이걸 풀어준다.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진사 성인이 와가지고 이것들을 다 천국으로 보낸다 이 소리야. 대한민국 집단 희생자 현황이야. 그죠? 이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올려요. 적극적이 약 1000만 명 이상이죠. 그죠? 보수적 기준은 670만 명 이상이잖아. 670만 명 이상인데 이걸 내가 전부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나오죠. 백제 고구려 전쟁, 고구려 수나라 전쟁, 당나라 전쟁 다 있죠. 여기에 있은 전체 사람들 많죠. 임진왜란, 정유재란, 고구려 백제 전쟁부터 쭉 갔죠. 남국시대, 후삼국시대, 그죠? 이때 죽은 사람들 수가 어마무시하게 뽑았죠. 내가 다 뽑았죠. 그 다음 올려봐. 쭉 뽑았죠. 요 거란, 묘정이나 몽골, 고려, 침벌, 삼별초, 외구, 침고, 홍건적, 고려시대 나오죠? 위화도 해군 정권 교체, 이시에 난, 그죠? 임진왜란, 역병으로 죽은 사람, 정유재란, 병자호란, 기근과 전염, 홍경래난, 그죠? 임술농민봉기, 병인양요, 신미양요, 통학농민운동, 조선시대 넘어가죠? 러일전쟁, 그죠? 죽은 사람, 을사늑약 죽은 사람, 3.1운동으로 죽은 사람 약 7,500명 나오죠? 쭉쭉 뽑아 올려. 쭉 나오죠? 어마무시한 사람이 있죠? 간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된 거, 항일 무장투쟁, 백백기호 신도 살인사건, 태평양 전쟁, 징용 위안부 피해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1000만 명에 대해서 신인이 오늘 쭉쭉 올려. 해방 이후에 제주 4.3 사건, 6.25 남북 사망자 나오죠? 쭉 민간인, 세월호, 창경호, 4.19 혁명, 연호, 월남전 참전용사, 그지? 죽은 사람이 5,099명이야? 월남전에 죽은 사람. 그러니까 한일호 여객선 침몰, 남해호 침몰, 대영강 화재 163명이 죽었어요. 이 163명 죽는 게 1시간이야.
대행각 호텔 불러서 박 대통령이 도착한 시간이 12시야. 내가 그 가 있은 시간이 12시에 내가 갔단 말이야. 그 박 대통령 온 시간과 일치하는 시간인데, 그거 가서 조금 내가 먼저 가서 있었지. 대통령이 오더라고. 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 죽은 사람이 163명이 죽었어. 전부 옥상, 그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려. 뛰어내는데 여자들이 전부 거꾸로 뒤집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풀어져. 그래가 땅에 닿는 순간에 몸이 없어져 버려. 피바다가 돼버려. 순식간에 1초 만에 쫙 내려서 땅 부딪히면 피바다야. 시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 위에 계속 떨어지니까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게 대형각 화재야. 자, 여기 죽은 사람 다시 올려봐. 서해 페리오도 있었죠? 뭐, 이 어마어마한 숫자. 다시 내려봐요. 위로 다 올려야지. 그 다음 뭐 쭉 나오지? 다 있죠. 그죠?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502명, 대한항공 추락. 그죠? 다 나오죠? 이렇게 집단으로 2000 냉동창고 화재. 그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전부 내가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여기 있는 1000만 명은 전부 500공 천국으로 들어가라. 내가 돈 안 받고 해줬죠? 이게 역사의 예언서에 나와. 진사년의 성인이 나와서 모든 해원 상생을 한다. 그게 내일이 석가탄신일이고 오늘 내가 하는 거야. 알았죠? 진사년 석가탄신일 하루 전에 모두 천국으로 보냈어. 대단하죠? 이거 할 자가 대한민국에 나올 수가 있나? 신인이 와. 그래서 저게 남사고가 진사년에 성인이 와서 이제 이 세상이 재앙이 많이 줄어든다. 한반도 기운이 이제 뻗치기 시작한다. 알겠죠? 내가 금년에 대통령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지구 전체를 통솔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거 할 사람이 있을까? 대단한 일을 했죠? 자, 우리는 오늘은 공식적으로 석가탄신일 하루 전날 우리나라의 모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1000만 명 전부 500공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본 은총화사는 정치적 종교적 해석을 넘어 신인님의 자비와 우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신성한 구원 행위입니다. 하늘은 앞으로도 역사 속 억울한 늑들을 위로하고 이 땅의 영적 각성을 위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 하사가 하늘과 땅의 영적 울림을 전하고 모든 영혼이 백공에서 평안히 안식하길 기원합니다. 알겠죠? 오늘 이 행사는 역사적인 행사야. 내가 백궁에 이렇게 한꺼번에 1000만 명을 보낸 거는 우리 한웅에 와서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라도 안 갔는가 여러분 확인하면 다 나와. 어제까지는 다 안 갔어. 지금은 전부 천국행으로 귀신을 있는데 바로 발령이 천국으로 나버려. 이게 진사성인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정치해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시간은 또 정해져 있어. 이제 진사에 내가 나와서 이걸 해야 이제 내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이 이런 복을 지을 수 있나? 한 사람도 못해. 여러분이 돈 들여가지고 축복 주고 맹패하면 한 사람 보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1000만 명 보내면 돈이 얼마예요? 몇 조 원이야, 몇 조 원? 수십 조야, 수십 조. 그냥 내가 해줬죠?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은 우리가 1전짜리 하나 안 받고 바로 보내줘.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국운이 좋아지겠지? 이 불경기가 좋아지겠지? 이거 안 하고는 좋아지기가 어려워. 뭐 그냥 가게 뭐 가게, 식당이 뭐 식당, 전신의 귀신들이 와서 바글거리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죽여놓고 이것들은 뭐하고 앉아있어? 아주 잘 먹고 사네. 이러면서 방해를 하니까 뭐 되는 게 있나? 모든 귀신들은, 이게 돌아다니는 귀신들은 일단 천국으로 보내버렸어. 조상의
희생자 언덕을 잇고 우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와서 이런 해원 상생을 해버림으로써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 범인들이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내가 혁명을 오늘 해준 거예요. 이 범인이 혁범성성, 범인을 갖다가 성인의 반열에 올려가지고 천국에 보냈잖아. 지 묘약이야. 묘약이죠? 이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범인들을 혁명을 해가지고 확 바꿔가지고 성인의 반열에 올려가지고 성공하는 묘약을 만들어서 천국에 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런 일을 1000만 명을 혁범성성지 묘약이라고 그래. 혁범성성지 묘약을 실천하러 오는 자가 진사년에 오는 거야. 한반도에. 됐죠? 그러면 누가 이걸 아노? 알겠죠? 인간은 여기 뭐 우리 한의사 있지만은 인간은 말이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음식 기운으로 살아. 음식 기운이 있어야 되죠? 음식 기운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돼? 음식 기운 때문에 인간은 음식 기운으로 인간의 생명은 소생하는 거야. 알겠죠? 소생. 이게 소련할 때 소자입니다. 음식 기운으로 생명이 소생하는 법인데 이거는 뭘로 이 사람들이 소생했어? 영으로 천국으로 소생한 거야. 인간은 음식 기운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 맞나? 그러죠? 인간은 음식 기운으로 생명이 소생하는데 죽은 영혼들은 음식 기운으로 소생하나? 아니요. 아니 마이크 어디 갔노? 죽은 영령들은 음식 기운으로 소생하지 않지? 혁범성성 지묘약이야. 알았죠? 이 범인들을 갖다가 성인의 반열에 일단 올려가지고 천국에 보내버렸다 이 소리야.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억울한 원혼들이 오늘 천국으로 직행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던 가게도 좀 되고 뭐 자식이 이상한 헛소리 해서 하는 그런 귀신들은 지금 즉시 다 천국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신병자와 정신병에 걸리는 자녀들이 전부 조용하게 박혔을 수가 있어. 알았죠?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그걸 고쳐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괄 타결해버렸어. 그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음식 기운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그죠? 생명이 소생할 수가 없어. 소생이다. 소생. 소자가 이게 여러분 아시죠? 고기 어자야. 그죠? 벼 화자. 생선이나 벼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생이라는 거야. 생선이나 벼로서 이게 소생한단 말이야. 사람이 소생하는 거야. 생명은 이게 있어줘야 돼. 그리고 풀이 있어야 돼. 풀. 그리고 이거는 뭐야? 벼. 이거 벼고 이것도 다른 나물 같은 거 풀이야. 풀과 벼와 고기를 먹어. 생선을 먹고 우리가 소생한다. 한의학에서 이게 소생이야. 알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우리 살은 사람들은 소생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죽은 사람들은 이게 뭐요? 묘약을 쓰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뭐야? 신인의 축복이야. 묘약은 나타나는 약이 아니야. 뭐 의사가 치울 수 있는 약이 아니다. 묘한 약이다. 그게 축복이야. 그 축복으로서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뭐 내가 해놓고 설명을 해주는 것도 드러나야 돼. 아주 중요한 말이야. 알았죠? 나는 오늘 우리 중요한 행사는 이걸로 전체 귀신들을 천국에 보냈습니다. 세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야.